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 일주일 연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1%가 넘게 올라갔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중동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진정되고 엔비디아가 그 전 거래일의 급락의 절반 정도를 되돌렸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해지는데 어제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점검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내 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돌아온 밸류업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양 지수가 밸류업 종목들 그리고 일부 성장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하며 끝났습니다. 현물 쪽의 주요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다수 배당과 관련한 종목들, 한마디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모멘텀이 있었고요. 4월 수출 호조,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다라는 점,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환율도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양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밸류업 종목군들이 대형주 단에 거의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1.4%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쪽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엔터, 게임 등에서 일부 상승 종목들 힘을 내주면서 0.4% 오른 채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들도 테크 쪽, 반도체 쪽에 집중됐던 자금들을 조금 빼서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상지에 들어갔던 게 바로 어제 밸류업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제약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최상목 부총리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배당 관련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보험, 은행, 증권, 지주, 자동차, 화학, 공기업 등이 올랐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 실적 선전 이슈와 LG 엔솔의 테슬라 수주 이슈가 힘을 내면서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의 조금 반사적인 흐름으로서 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중국 난소암 치료제 허가 받았다라는 이슈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까지 제약주도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네요. 자, 테크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다양한 곳으로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엔비디아 10% 급락의 충격으로 또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으로 어제는 차익 실현 1순위 대상이었던 AI 반도체, 전력 쪽 이 내려갔고 다른 쪽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보다 조금 강했을 뿐 조정이 나왔다. 그런데 이 조정은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폈습니다. 물론 추가 변수가 없다라면 전제가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도 짚었는데 일단 어제는 수급적으로 안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반도체 추가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반도체는 기존 주도주가 될지 소외주가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고요. 시간을 두고 나름 현금을 소진해 나가면서 매수해 봐야 한다라는 전략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AI 시그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AI를 자극할 만한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엣지 제품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AI 반도체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데 좀 더 힘을 싣고는 있습니다. 어제 5번의 선택지로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폭락했던 리튬 쪽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 전고체 뉴스도 계속 나오고 개별 바이오 이슈나 밸류업 쪽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폈는데 어제는 이 5번에 조금 더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이쪽이 수급을 받아가게 될지 아니면 밤사이 엔비디아가 그래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시장은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있습니다. 그동안은 AI와 AI 반도체, AI 전력 이런 AI 생태계에 조금 집중하는 한 가지 길만 바라보고 있는 외골의 움직임이었다면 어제는 좀 유용한 선택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전력에서 빠져나온 자금, 2차 전지, 바이오, 의료, AI, 음식료, 원전 등으로 퍼져나갔고요.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동안은 엔캡만 잘 가던 패턴 등이 꽤 있었는데 어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에코프로비엠, LG 엔솔 등이요. 바이오 내에서도 알테오존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었던 셀트리온 혹은 비만 치료제,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이런 쪽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나름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음식료 쪽 저희 수정 앵커가 자주 음식료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줬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유일한 수급 업종입니다. 바로 음식료, 라면 수출 데이터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등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힘을 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앞두고 원전 테마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지난주에 짚었었는데 원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 차에 주가 반응은 어제 테크에서 나온 자금 덕분에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AI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이제 곡괭이와 청바지, 곡괭이는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 밸류체인, 청바지는 전력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금을 캐내고 나서 그 금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금 제품을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쪽에서 게임, 바이오텍,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의료 AI 등등도 다음 타자로서 관심을 둘 법하다라는 점을 얘기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의료 AI가 모처럼 반가운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AI, 반도체, 전력 이렇게 좀 한동안 급등이 나오고 강한 상승을 보이거나 아니면 큰 덩어리가 아닐지언정 작지만 눈에 띄는 테마들이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쪽에서는 의료 AI가 가장 눈에 띄었죠. 뷰노나 루닛이나 딥노이드나 갖고 있는 AI 솔루션 등이 의료기관 등에 깔리기 시작했다. 혹은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등이 잡히고 있습니다. 뷰노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조금씩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죠. 어제 8.6% 상승세 나타냈고요. 딥노이드는 어제 큰 힘내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으나 딥뉴로 제품이 이제 의학 병원 기관 등에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LK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딥노이드, 뷰노, 루닛의 뉴스에 같이 반응을 하면서 중동 시장을 좀 뚫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 등도 의료 AI에 등장하고 있는데 JLK도 정말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었죠. 어제장에서는 3.5%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뷰노나 루닛은 좀 더 강하게 반응했고 딥노이드는 아직 주가상의 반응은 보여주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내에서 소프트웨어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각적 감정기술 AI 모델 바사1을 공개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 AI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함께 살폈는데 AI 관련한 어플을 만든다던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혹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에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SP소프트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15% 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네요. 잠시 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얘기는 연결고리에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바이오의 개별주의 급등이 눈에 띄었어요. HLB.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암 3차, 간암 2차, 간암 1차 치료제 계속 승인받고 거기에 난소암 치료제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HLB는 조금 밀리다가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6% 이상의 상승으로 106,300원. 개별 모멘텀으로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3,7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5월 초에 미국 면역학회와 또 컨퍼런스 등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는 뉴스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작지만 눈에 띄는 종목들이 꽤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어제장 좀 충격의 특징주들은 있었죠. 글로벌 텍스프리와 하이브 꼽아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하한가로 진행이 됐네요. 프랑스 법인 사업자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격정지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한국 법인의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최대 있더라도 한 60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일단은 어제 하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브도요. 어도어 미니진 대표 등이 이제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라며 하이브 측에서는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일단 미니진 대표 측에서는 뉴진스를 베낀 걸그룹을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언급을 꺼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8% 정도 떨어졌습니다. 비단 이게 하이브의 급락만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엔터주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 위축의 문제를 가져올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사들 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정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요즘 시간의 단골은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라는 내용 혹은 자율주행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규장에서도 자율주행 강세 흐름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라이콤 등이 강세였죠. 그리고 미국의 중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비철금속 쪽의 종목들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별 뉴스로는 단독 뉴스입니다. 주의하시면서 파마리서치 M&A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에 파마리서치 상승이었고요. LX세미콘은 어제 실적 예정돼 있던 기업으로 영업이익 생각보단 괜찮았는지 주가 올랐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와봤습니다. 3대 뉴스 모두 다 올라섰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1% 이상 뛰었네요. 키워드는 전쟁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등하던 유가도 안정을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살짝은 덜어갈 수 있었겠죠. 거기에 때마침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가 ECB가 올해 100bp 넘게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며 좀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준 것도 나름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RBC 측에서는 S&P 500 등의 이 지수 조정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여전히 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빅테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고 가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당장 오늘 밤부터 해서 또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일 6시 30분경에 실적이 나올 거고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이들의 실적을 보고 나서 AI에 대한 방향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AI에 대한 투자 언급이 또 나온다면 AI 랠리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코멘트 등이 더해지게 된다면 좀 주춤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우선은 반등 좋습니다. 모건 스탠리 등에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냈고 빅테크에서 AI 투자 언급이 있길 좀 기대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죠. 4% 상승했습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는 실적 예비치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불안이 지속되면서 장중 내내 하락이었는데 그래도 0.4% 정도라도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며 거래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이퍼 샌들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인공지능 성과를 기대한다라며 긍정의 의견을 냈고요.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쪽이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7%, 마라톤 디지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종목이 6에서 12%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결국 빅테크가 힘을 내니까 나스닥 등도 같이 올라주면서 나름 뉴욕장이 강하게 진행이 되네요. 자, 엔비디아 안 그래도 펀더멘탈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봤었는데요. 그 전 거래의 급락은 옵션 영향과 반도체 센티의 약화 영향이 조금 컸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들 이런 이슈 속에 급락 흐름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또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도 매번 반복이 됐었죠. 주도주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4%, AMD, 마이크론, ASML, ARM, TSMC까지 모두 다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엇갈렸어요. 카누, 니오, GM, 포드 등은 올라갔으나 테슬라와 리오토가 다소 크게 밀려났습니다. 테슬라는 1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 계속 가격 인하 소식이 전달되고 감원 이슈, 리콜 이슈, 악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네요. 3.4%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포드가 또 반사의 기대감 속일까요? 6%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네요. 자, 일단 반도체가 반등을 미국에서 줬는데 국내도 반등을 줄 수 있을까 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KB에서는 반도체 쪽은 스트레스가 해소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 나올 때 보통 투자자들의 구성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AI 성장에 대한 장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사리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들이 포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만 장기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중이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떨어질 경우 비중을 늘려보자 조심스러운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반도체 뉴스는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한국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구애 중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 14일경, 5월 14일이면 로즈데이네요. 그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CEO 등이 참석을 하게 될 거고요. LG나 삼성에서는 조주환 사장, 경계현 사장, 최근에 18일경부터 여기에 참석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마하원,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일부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열렬히 구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뭔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큰 손으로 볼 수 있겠죠. AI 모델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연결 지어볼 좀 사이즈 작은 종목들 보신다면 MPU나 LPDDR 쪽, LPDDR 하면 제주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엑시콘 등 꼽을 수 있고요. 또 마하원 하면 또 범용 AGI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뉴로모픽 종목들 체크 가능하고요. CXL, DDR5도 일단 넣어놨으니까요. 이 뉴스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다면 확인해 보시죠. 자, LPDDR 얘기가 나와서요. 애플 뉴스도 연결고리로 하나 더 뽑아봤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램 용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인색해서 램스크루지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 올리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기기에서 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램스크루지 형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브스 측에서는 LPDDR5X와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LPDDR 관련주로는 제주반도체 등 요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MPU 관련주들도 일단은 체크해 뒀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이슈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제주반도체가 좀 더 강하긴 했었습니다. 지켜보시죠.
그 밖에는 태양광 뉴스가 있네요. AI 아버지죠. 샘 올트만이 전력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력 조달에 나서면서 이 원자력 등의 업체들 헬리온, 오클로 등에 투자했었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엑소와트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태양광 패널 대신에 렌즈 이용한 모듈 개발사입니다.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진화하는데 장애물이 전력이다라는 것을 빨리 AI 빅테크 업체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달하는 쪽에 좀 몰두하고 있네요. 태양광 쪽 관련한 뉴스의 반응 보일지 이것은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테마단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2차 전지 쪽 일부 회복을 보였는데 솔솔 2차 전지에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값이 반등을 했다 혹은 양극재 수출 가격이 4월 잠정치 조금 회복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좀 회복을 보일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오로지 실적입니다. 실적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오늘은 H현대엘렉 부강약품 국내에서 나오고 밤에는 이제 GM이 밤 9시 30분경에 나오고 내일 6시 30분에 테슬라 등 나올 겁니다. 그 밖에 빅테크 꾸준히 한 주간 저희 호흡하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밸류업 이야기 자세히 잡아주신다고요? 네, 밸류업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밸류업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적에 주목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섹터에 대한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제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거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의 노력을 좀 많이 한 기업들은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집니다. 5월 밸류업 가이드안의 최종 발표 기대감도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저PBR 관련주들이죠.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지주사,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부터 부품주까지 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기금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종목들 안에 저PBR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기아나 현대차, 삼성생명,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하나씩 그러면 섹터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은행주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브리핑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코덱스 은행 ETF나 아리랑 고배당주도 어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은행주들 KB금융부터 해서 카카오뱅크까지 은행이나 뭐 금융 그리고 인터넷은행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은행들 이제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주에서 키움증권이 6% 정도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도 있고 1분기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늘어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게 키움증권이다라는 게 증권가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카드주 내에서 삼성카드도 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4월 17일에 브리핑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연초부터 은행주가 많이 올랐었고 이 저PBR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내 은행주에게는 지금 너무 과도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국내 은행들도 결국에는 글로벌 은행과 유사한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부분들을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간 이익을 봤을 때 이 홍콩의 ELS 배상 비용과 관련된 일회성 요인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바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좀 회복이 될 것이고 대손 비용률의 하향 안정화, 비은행 부문의 실적 회복 같은 부분을 꼽고 있었고요. 주주 환원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되는 ROE 대비해서 현재 여전히 저평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3대 금융지주죠. KB부터 신한, 하나까지 선호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증권에서도 일회성 비용 반영 때문에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은행주에게 있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짚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험주도 같이 힘을 받아갔습니다. 보험 업종도 7%가량 올라갔고요. 손해보험부터 생명보험까지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지난주는 좀 다른 분위기였죠.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그중에서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거의 5%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3%가 넘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한 주 동안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4월 한 달로 놓고 보면 더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KRX 보험지수가 8%가량 빠질 때 한화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4월 18일에 자사주 매입부터 중장기 배당 정책, 경영 목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주 환원책을 나타내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와 공기업, 음식료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저PBR 관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지주사주는 계열사들의 주주 환원 강화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 6% 넘게 올랐고 CJ나 한진칼, SK스퀘어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갔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난방공사부터 한국전력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음식료 섹터도 강했습니다. 음식료도 앞서 브리핑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외 사업 잘 되면서 이제 고환율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도 있고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부분에서 매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주들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냉동식품 이런 쪽도 좋았는데요. 어제 보면 조용히 52주 신고가 기록한 쪽이 많았습니다. 삼양식품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CJ 제일제당 빙그레 등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만쌤이 얘기 주셨던 농심과 우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좋은 시세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체크해 볼게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브리핑을 좀 몇 차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차는 25일, 기아는 26일에 각각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이 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카 위주로 판매 전략에 전환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어제 또 코리아 FT 같은 종목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1% 넘게 올라갔고요. 현대차 그룹의 인도 하이브리드 카 이제 생산 결정된다면 캐티스터 부품 사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름 긍정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이제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에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만큼 그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올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4%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한온시스템부터 해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대표주, 부품주들 그리고 성우하이텍, SL, 화신 등등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또 다른 증시의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총선 이후에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고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 같은 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만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방향성 변화 여부 체크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어제 관련주에게 굉장한 동력이 되긴 했지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서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결국에 다시 또 저PBR주들이 부각을 받는 시장이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섹터별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AI 챗봇 관련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좋았는데요. 그중에서 SP소프트가 1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인텔 AI 프로세스 탑재한 일체형 PC 제품 출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 SP소프트는 챗 GPT가 적용되어 있는 MS의 주력 소프트웨어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확장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이외에 한글과 컴퓨터도
연초에 AI 스타트업에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올해는 확실히 AI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챗봇 관련주들 여전히 이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AI 반도체가 어찌 될지 아니면 모처럼 반등한 종목군들에서 연속성을 띨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다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쌤의 휴식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휴식하고 돌아오셨으니 이제 충전된 에너지를 나눠주시죠. 시장 어떻게 전략 세우십니까? 네, 금요일 날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진 것에 비해서 월요일 날 꽤나 괜찮았었는데, 일단 미국과 국내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실 어제 보시면은 큰일 났다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장전부터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부터 나오는 선물 보시면은 왜 상승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 시장의 지수 레벨을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미국 시장과 좀 별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미국 시장 사실 낙폭이 많이 과도한 편이 있습니다만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과 별도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지난 금요일 날 밀렸으니까 반도체 위주의 시장보다는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저 BBI 관련주 혹은 이제 금융주 쪽,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쪽이 선방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기관 쪽의 현물 투자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보통 하단부에서 기관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수를 해줄 때 바닥이 나오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세가 지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미국 시장의 일부 반등에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악재 아닌 악재, 즉 이제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일 맞춰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레벨 자체는 많이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 과매도 구간이라서 충분히 매수하고 지금 안 사면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가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는 이제 금요일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는 테슬라 오늘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곡점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싸다와 더 오를까, 지금은 오를 주식을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군들 내에서는 조금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도체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런 파동이 끝나고 올라갔을 때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채권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은 4.6, 2년물은 5를 계속적으로 상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냥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뷰는 유지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이 끝나고 올라갈 만한 주식을 한번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변동성이 끝나갈 때 좀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보자. 올라갈 만한 주식이 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일단 25일 하이닉스 실적 보고 나서 결정을 좀 매수할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거인 거고. 아닙니다. 전후로 해서. 전후로? 예, 이게 아니면 도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보다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도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단부
지지가 강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후로 이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을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중소형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20-30%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다음 주도 즉 이제 가이던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런 잔파동 끝나고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됐다라는 KB증권의 표현이 좀 와닿았어요. 오른 것에 대한 부담 등을 다들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단기간에 세게 맞긴 했지만 이제 급락이 나와서 오히려 좀 장기 성장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회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 것 같은지? 네, 지금 당장 실적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일단 뭐 당연히 뭐 SSD 라인 쪽까지 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실적에 뭐 반도체 쪽 강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개선되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한미 반도체도 잠정 실적 괜찮게 나왔고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실적 자체는 MLB 기판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 맞춰서 많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패시브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군들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내일 아침에 실적을 내게 될 텐데 내일은 김 차장님이세요. 진만쌤이 없단 말이죠. 진만쌤의 전략을 미리 좀 들어볼게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아니면 지금 일단 다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불을 가느냐 아니면 다시 200불로 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 수요 자체도 그렇고 이제 판가도 그렇고 다 낮아지는 시기인데 여기서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또 깜짝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이미 악재 인도량으로 인해서 대략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악재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의 개념으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섹터에 대한 방향 설정 코멘트 들어봤고요. 2차 전지 반도체 외에 또 시장에 큰 자금에 영향을 주는 쪽이 밸류업입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률 그리고 올라서는 종목들 보면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뭐 시장 전체를 뭐 대변하는 사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밸류 프로그램, 자동차, 뭐 지주, 금융, 뭐 공기업 어제 거의 다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있는지 혹은 밸류업 관련한 종목에 대한 전략 주세요. 네, 밸류업 관련돼서는 저는 일단은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법령 개정안을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지수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수 방어하기 반도체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 PBR 관련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기관 쪽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그다음 자동차 섹터가 오르게 됐는데 다 오른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종목군, 즉 이제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크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 PBR 관련주 혹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법령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믿고서 저 PBR 관련주를 매수를 하기보다는 실적 개선세까지 같이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테마 이슈 혹은 배당 이슈로만 보기는 배당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성장세까지 개선되는 자동차 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는 개선이 아니죠. 매번 고점에 대해서 실적을 갱신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또 다음 분기에 하이브리드 차가 또 판매량이 얼마나 잡히는 이제는 전기차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도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얼마나 수치로 찍히냐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이런 보릿고개 금리 인하식 잘 버텼잖아요. 판매량이 많이 나왔는데 또 금리 인하 또 이후에 얼만큼 더 판매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또 박스권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18만 원, 20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이 구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면 이제 그 상단 채널로 이동을 해서 그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지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현대차 북미 사업부에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뭐 기관 매수세라든지 하단부 지지가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지테크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대차 맨날 20만 원 맞고 떨어진다고 저희가 얘기 참 오래 나눴었는데 그
밴드 단위, 밴드가 좀 올라가게 됐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기아 관심 가져보자. 일지테크 또 관심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밸류업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방어적 측면에서 지켜보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셨네요. 바이오 가겠습니다. 개별 종목군들 바이오 강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는데 기존에 막 잘 나가던 알텔, 삼천당 이쪽보다는 어제는 이제 다른 개별 종목으로 좀 더 분산이 됐고 낙폭과대 바이오가 일어선 느낌이었거든요.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 실적 위주로 보시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쪽은 뭐 CMO, CDMO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순수하게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그 시장의 파이가 몇 조 혹은 몇십 조, 몇백 조 시장 여부에 따라서 정말로 상승세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HLB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또 하단부에서 또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팔기에는 많이 아쉽다.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직전 고점에 가서 FDA 승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기와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바이오는 또 재료 소멸 또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해야지 또 수익을 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HAB 관련해서는 직전 고점에 비슷해서 이제 APD 관련된 승인 관련된 이슈가 좀 변곡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바이오들이 상승 파동이 2월, 3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나와서 고점을 뚫었다가 기간 조정이 좀 끝났고 그 위에서 직전 고점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리가캠 바이오로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이슈 따라서 바이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좀 파이프라인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어떤 개별 종목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일단 시노펙스죠. 시노펙스. 이제 관련해서 혈액 관련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기간 매수세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관련주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만쌤 유망주 리스트를 보는데 4월 11일에 파마리서치 얘기를 주셨더라고요.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시간 외에서 M&A 매물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가도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 보유자시라면 어떡할까요? 파마리서치는 이게 재료가 사실 좀 외부로 이미 유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이지만 단독이 아니었죠. 어제 아름아름 다 이어져 있는데 네. 이게 매각 관련된 이슈 HPSB 보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파마리서치의 상승 추가적인 성장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기 요소로만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회사 자체 굉장히 깔끔해서 분명히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이슈로 오늘 만약에 강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전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의 오늘의 내용은 방향성 없고 변곡점 많은 시장, 초단기 트레이딩 유망주는 첫 줄에 너무 공감되네요. 진짜 방향도 없고 변곡도 많은데 어떤 쪽 봐야 돼요? 네, 방향이 대략 나오려면 다음 주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관련해서 그러면은 원자재 관련주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미중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게 되면서 원자재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린리소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구리 가격 따른 대체 초전도 시장 주목, 초전도 선제 시장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트레이딩의 요소로 봤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지금 반도체 사기도 조금 애매하고 2차 전지도 사기도 애매한데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좀 하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의 요소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긋고 줄긋고해서 요게 이렇게 하락장에도 이렇게 잘 만들어 간다는 거 한 번 정도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지수가 변곡점이 심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 테마성 이슈 갖고 있는 그린리소스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그린리소스 살펴주셨네요. 다양하게 섹터면 섹터, 굵은 종목 혹은 가벼운 종목 각기에 맞춰서 전략을 주고 계신 진만쌤입니다. 또 다양한 내용도 소화해 주셨으니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